안녕하세요. 2021년 7월 8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급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포착하게 되었는지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가격 구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종목을 이렇게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한국정보통신은 상장하고 한번 매우 큰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 바닥권에서 쭉 눌려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2010년쯤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서 역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역배열 구간에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들어와주게 되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박스를 한번 그어보시면 그 박스 내부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위아래로 흔들리던 모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도 끝이 나서 수평 구간에 접어들고 최근 상승 구간까지 들어와서 종목의 이동평균선이 매우 정배열 상태로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특정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고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에 저항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던 특정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가를 찍어주고 엄청난 윗꼬리를 만들면서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 모습입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 놓여 있었던 만큼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돌파하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향 돌파를 하여 하락하지 않고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특정 구간을 지켜주며 매집이 되어가던 모습입니다. 주봉상에서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거래량이 매우 깔끔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괜찮은 종목이라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고가로서 저항대역을 찔러주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분봉상에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오늘 첫 30분 동안 나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중심값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대략적으로 1750원 구간임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 구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 이 부분을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9,750원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 부분이 뚫렸을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것인지 메꾸지 않을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1750원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매매 계획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수익을 내신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갔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성네오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거래 정지가 잠시 되었다가 살짝 올리려는 듯한 모습에서 곧바로 하락이 나왔고 보시면 코로나 때까지 해서 저점을 완벽하게 다져준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 급격한 하락이 있기 전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전 앞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고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주가가 그대로 눌리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수평 구간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다시 한번 깔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라색깔 화살표가 뜬 모습인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매우 밀집되어 있던 최근과 같은 4월, 5월, 6월까지의 이러한 모습들은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며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때 캔들의 종가와 시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종가 부분에서 지지가 매우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0원 부근에 선을 그어놓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디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 또한 상장하고 나서 매우 큰 상승이 한번 있었던 다음 그대로 아래로 쭉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주게 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차례차례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모습과 이전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깔짝깔짝 한 번씩 크게 들어올 때마다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 종목이 정배열 구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잘 느껴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의 큰 거래량과 함께 안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두 번 정도 주봉상에서도 골파기가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쌍바닥의 모습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안착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매우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아래까지 쭉 떨어진 모습인데, 이때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고, 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이 변동돼서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옴과 동시에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동평균선을 타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오늘 종가로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준 모습입니다. 거래량까지 들어와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번에 걸쳐 이러한 시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상승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봉상에서도 한번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며, 주봉상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를 돌파하여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하락이 나온 후 다시 지지하고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제가 언급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내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목이 또다시 괜찮은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때처럼 그저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는데도 종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가격 결정이 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니 그 방향성을 예측해보기 위해 최근 차트 흐름을 보았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나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이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2018년 이후로 저항대역과 지지대역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부분에 저항대역에 선을 그어보시면 2019년에도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저항대역을 잠시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이동평균선들을 정배열 구간에서 차례차례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8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깔짝깔짝 크게 넣어주며 보라색깔 화살표를 등장시키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던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종목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2020년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 그리고 최근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 돌파를 하면서
상승박스권이 나왔던 구간에 선을 그어보시면 이 저항대역이었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대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5,000원 부근 가격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분명히 상승 반등이 한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이탈되었다고 판단이 되진 않아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오랜 기간 동안 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모습과 함께 거래량 상승이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모습이며,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영상들인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영상과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 눌려있다가 2020년도 중반쯤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이며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매우 잘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 이것은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8,0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 거래량들은 이탈되지 않은 거래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에서도 한번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아주 오랫동안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큰 거래량과 함께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고, 아직까지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것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게 있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는 와중에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상승세와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상방으로의 가격 결정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최근 큰 상승이 나왔다가 아래로 쭉 눌려주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미묘하게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 이때 이 거래량이 세력이 이탈한 거래량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항대역 구간이었던 가격 구간에 선을 그어보시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탈된 거래량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은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매우 높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때의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와 종가, 중심값에 선을 그어보면 중심값 부근을 지지 구간으로, 저항대역 구간은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의 중심값 가격인 9,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쯤부터 거래량이 차근차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 그대로 눌려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고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던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코로나 때까지가 유일하게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역배열 구간에 놓여있던 종목인데, 이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바로 상승 구간으로 바뀐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전 저항대역 구간까지 최근에 돌파를 시도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간헐적으로 터지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의 장대 양봉의 시가, 중심값, 종가 부근을 그어보시면 종가 부근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9,600원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도 한번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였으며 하락세가 수평 상승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최근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 오랫동안 아주 눌려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거래량을 확대를 해보시면 딱히 세력의 이탈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집어넣어주면서 이때의 양봉 캔들의 종가, 중심값, 시가 부근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종가 부근이 지지대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최근 이러한 모양새는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양새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음에도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매우 큰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모두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 다시 굳게 눌려서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매물대 근처까지 도착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결정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특정 구간인 12,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목의 큰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던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 부근 그리고 중심값 부근인 11,000원과 만원 가격 부근을 차례로 잘 지지하는지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을 알아보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한번 급하락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후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들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